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심지어 놀기도 싫다면? 무기력과 우울 극복 완전 가이드.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귀찮고 좋아했던 드라마나 게임마저 재미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게으름 또는 의지 부족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정보 과잉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뇌가 보호 모드에 들어가며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기력과 우울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극복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원인 분석. 왜 우리는 무기력해질까요? 현대인의 뇌는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업무 메일, SNS 피드, 뉴스 속보까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우리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다 지쳐버립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피질 의사결정과 집중력 담당과 해마기억력 담당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고 결국 작은 일도 시작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과 업무 과부하가, 학교에서는 경쟁과 진로 불안이,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관계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역설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SNS의 함정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현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SNS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이런 착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울은 더욱 깊어집니다. 생활 습관의 붕괴도 문제입니다. 수면 불균형은 무기력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폭시킵니다. 불규칙한 식사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기분 변화도 심해집니다. 운동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며 몸을 움직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생활의 기본 리듬이 깨질수록 마음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30대 직장인 김종국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서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라고 자책하며 더욱 우울해했습니다. 미래 불안에 빠진 대학생 이봉원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입니다. 스펙 쌓기와 취업 준비로 3년간 달려왔지만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취업 시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취업 사이트를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다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유튜브나 웹툰만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릴 때마다 짜증과 죄책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40대 주부 박원영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주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손이 덜 가게 되자 갑자기 내 인생이 뭐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것들은 모두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박 씨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1단계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뇌의 성취감을 다시 학습시키십시오. 무기력에 빠졌을 때 가장 큰 실수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해야지와 같은 계획은 오히려 실패감만 증폭시킵니다. 대신 마이크로 습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 산책하기, 책 1쪽 읽기, 물 한 컵 더 마시기, 침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가족에게 안부 인사 한번 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에 나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는 성취감을 학습시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다음 행동을 할 동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2단계는 마음 기록하기입니다. 생각의 덩어리를 작게 만드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우울이 구체적인 문제로 나뉘면서 해결 가능한 크기가 됩니다. 감정 일기 작성법. 오늘 느꼈던 감정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하기. 그 감정을 느낀 구체적인 상황 적기. 그때 떠올랐던 생각 솔직하게 쓰기.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기. 감사 일기도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뇌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생활 리듬 회복하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기.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하지 않기. 하루 3끼를 가급적 같은 시간에 먹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섭취하기. 금식이나 과식 피하기. 오전에 15분에서 30분 햇빛 쬐기는 세로토닌 분비 촉진이 됩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유산소 운동하기. 4단계는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고립을 끊어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에게 솔직한 감정 털어놓기. 완벽한 조언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정기적인 만남 약속 잡기 월 1에서 2회라도. 새로운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 고려하기. SNS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하루 SNS 사용 시간 제한하기.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계정 언팔로우하기. 남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비교하기. 5단계는 전문가 도움받기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기력, 지속적인 수면장애, 식욕 완전 상실 또는 폭식,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알코올이나 약물의 의존. 상담과 치료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은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이해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5분간의 산책, 한 줄의 글, 한 번의 안부 인사.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새벽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변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힘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변화를 약속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